자, 오늘 2월 9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내일까지 거래한 다음에 4일 동안 쉬어야 되는데 명절을 앞두고 오늘 별로 좋지 않게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계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좋아서 장 초반 이 정도 분위기라도 낸 것이지 이게 아니었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까지 참 까다로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니라면 나중에 언제 가려고 이러는지, 또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으며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은 그와 반대로 되는 게 주식인데 오늘 자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수 상품을 매매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괜찮은 종목들, 괜찮은 자리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서 매수를 하려 했는데 지수를 보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여서 쉽게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흐름 보시면 진짜 어지럽습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것도 10초마다 갱신되는 이 폭이 굉장히 커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운 시장이 며칠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와 비슷하게 오전이랑 점심까지는 뭔가 여러 종목을 통해서 열심히 매매를 했는데 오늘 매매의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 증시를 봤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은 역시나 올려줄 마음이 없는 것처럼 잠깐 단타로 들어올 뿐 증시가 이 거대 주체, 수급 주체 매수 매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말은 지금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 오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달렸으며 장 시작하자마자 양매도라도 강하게 나와서 출발하는 날에는 언제라도 순식간에 급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보시면 며칠 전부터 계속 지독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서 토가 나올 지경인데, 희한하게도 지금 삼성전자랑 몇 개 대형주 추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매수할 종목들이 널렸다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 지금 풀 매수하고 싶지만 지수가 너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혹시나 이 방향이, 저도 상승으로 방향이 결정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이 방향이 하락으로 결정될까봐 저도 지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수할 종목들은 정말 많지만 지수의 영향 때문에 아무리 좋은 추세라도 영향을 받을까봐, 손절을 하게 될까봐 지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풀매수를 하고 만약에 증시가 하락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때 빠르게 손절을 할까, 아니면 확실하게 상승으로 결정된 다음에 풀매수를 할까, 아니면은 이도 저도 아니고 방향이 확실해질 때 그때까지는 단타만 칠까, 고민이 너무 깊은 구간입니다. 저도 괜찮아 보이는 것을 매수해놓고 웬만하면 오버나잇 하고 싶었는데 시간의 거래 상황 보고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은 현금 100% 상태입니다. 지금 종목 선정은 조단위 종목들, 몸집 있는 것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고 있으며 수급과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많았으며 현재 증시 캔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단타든 스윙이든 중장기든 이 자리에서 매수를 과감하게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차트 캔들에서 매수를 할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즉각 좋은 반응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추세가 살아있어야 되고 예쁜 캔들이 잡혀 있어야지 매수하자마자 그게 플러스가 찍히면서 정말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쉽게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거를 3분봉이라 생각하고 상승이 확실하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분석이 된다면 당연히 이 지수 상태를 보고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이 판단이 틀렸을 경우에는 주가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 것이기 때문에 빠른 손절을 하면 그만입니다. 반대로 아직은 상승이 아니다, 확실하지 않다, 뭔가 찝찝하다, 뭔가가 틀어막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나라도 찝찝한 게 있다면 최소한 이동평균선은 회복해주고 유지를 해주는 것까지 보고서, 그 유지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그것까지만 보고서
여유롭게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깊어지며 보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전부 포기는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상황 보고서 접근할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분봉 캔들이라면 당연히 매수하지 않습니다. 캔들 자체가 반등, 유지, 그리고 황금선 지켜주지 못하고 좀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목이 이런 캔들이다, 이런 차트다,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 구간까지 최소한 황금선까지 그리고 하루 이틀 올라왔던 고점, 코스닥은 쉽게 생각해서 970포인트 정도, 그리고 코스피는 쉽게 생각해서 3140, 최소한 황금선이라도 이 정도는 지켜줘야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힘을 못 쓰고 제가 싫어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상승에 실패한 망치형 음봉, 제가 싫어하는 캔들이 나와서 지금 당장 과감하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확실해진다 싶을 때, 괜찮은 캔들이 뜬다 싶을 때만 접근을 할 것이며, 지금은 좀 안전하게 진짜 확실한 종목, 시간의 거래에서라도 다른 종목 다 빠지는데 그 종목만 강하다면 좀 확실해 보이는 소수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중장기 목적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급도 매일매일 똑같은데 금융투자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나갈 것이며 어차피 단기 매매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종목 보면은 제가 보고 있던 종목들이랑 공략했던 종목들은 많은데 뭔가 이상하게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오늘 보고 있던 종목이 아프리카 TV인데 장 초반에 수익 내고서 또 찔러 보긴 했지만 수익을 크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종목의 특이점이 있다면 장중에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으며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강한 종목 중 하나인데 신고가에서 마감을 해서 당연히 지금부터 중요한 자리는 그전 고점이었던 84,500원이 중요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게 된다면 신고가에서 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며 3거래일 동안 급하게 올라서 들고 갈 자신이 없어서 저는 단타로만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보던 게 실시간 검색어에도 떴던 현대바이오랜드인데 일봉 차트가 일단 좋지 않습니다. 이런 차트에서 저는 들어가지 않고 이미 봤을 때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이미 봤을 때가 이쯤이었고 그 뒤부터 들어갈 틈을 만들지 못해서 오늘 매매는 하지 못했습니다. 기아차는 바보같이 이거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수급이 들어올 때 이때 딱 들어갔는데 털렸습니다. 털려가지고 손절하니까 한 2%대까지 끝까지 오르고 여기서 손절도 좀 아팠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장중에 기관의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마지막에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던 종목들이 상승도 하고 먹을 자리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좀 빠르게 대응하고서 뭔가 엇걸리다 보니까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만 났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삼성전자 이거 역시 지수와 함께 캔들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좋게 보고 상승을 원하고 있지만 캔들이 굉장히 힘들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야 될 자리에서 실패한 캔들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으며 당연히 다시 올려놓을 때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기회가 된다면 정말 큰 금액을 넣고 싶은 종목 중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캔들 좀 힘들게 마감을 했으며 그 뒤에 기아차, PB파마 중간에 VI가 걸리는 걸 보긴 했지만 오늘 매매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LG전자 상승 유지하지 못하고 상승폭 거의 다 반납을 했으며, 그리고 카카오가 그나마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에서,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수급이나 차트, 추세 지금 다 괜찮은 자리라서 이 카카오에 좀 크게 넣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이 종목의 매매를 일단은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는 최근에 올라왔던 고점인 46만 3천 원이 될 텐데 이 중요한 자리 3천 원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후장에 이걸 보고서 저도 너무 유혹을 못 이기고서 빨려 들어갈 뻔했는데 일단 지수 보고 참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안정되고 나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이라도 안정되었을 때 그때 뭐 48만 원, 49만 원이라도 확실하게 지수가 상승할 때만 매수하자 생각해서 일단은 참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현대차도 오늘 수급 들어오면서 장중에 오르긴 했지만 역시나 황금선 아래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거 캔들만 보시면 아실 텐데 캔들이 좋게 뜨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캔들 가지고 지금 힘이 살아있냐, 힘이 죽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추세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캔들이 안 좋게 뜬다면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상위, 4위까지만 거래대금 나오고 전부 다 거래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이 종목이 시간에 거래해서 약간 반응이 오는 것을 보고 비트코인을 확인했는데 비트코인 차트가 너무 좋아서 그때가 한 4,600만 원인가 했었는데 너무 좋아서 시간에 거래 들어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다른 종목을 지켜본다고 또 다른 종목 매매한다고 이거를 놓쳐버렸습니다. 놓친 순간 오늘 갭상승이 23%나 나왔으며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이걸 계획대로 샀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오늘 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항상 누구나 아는 재료로 급등한 다음에 뻔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살 바에 차라리 비트코인을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봤는데 와이더 플래닛 신규주가 상한가를 갔으며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고점을 기준으로 움직일 것이며 또 여기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신규주들이 변동성이 나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신규주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 힘을 못 쓴다 하더라도 상장하는 종목들 줄줄이 널려서 신규주 쪽에 집중한다면 먹을 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적당히 올랐다 싶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상위 종목에 신규주들이 많이 이름을 올렸으며 신규주를 제외한다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종목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내일까지 거래하고 4일 동안 쉬는데 지금 반등해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에서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장 시작하자마자 양매도 출발 이후에 지수가 갑자기 평소와 좀 다르게 위협적으로 떨어진다면, 변동성이 커진다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혹시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하락장이 나온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일 시장 편하게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